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관리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난 11일이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직후에 한 20일 정도에 비어있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대표를 지명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73년생이 떠난 자리에 76세가 온 셈입니다. 네. 이 당대표 지낸 지가 꽤 오래전이잖아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래서 또 정치권에 되게 오랜만에 소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난한 성격이란 평가가 많은데 은근히 강단이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당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당수가 8단이다. 가라데가 8단이다. 네. 은근히 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레간자, 아시죠? 레간자, 대우자동차, 뭡니까? 중형세단, 소리 없이 강하다. 아, 황우여 대표가 그런 소리 스타일이다. 없이 강하다. 네,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이다. 반면에 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스텔스다. 주로 자기 색깔 없이, 자기 목소리 없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한다. 라는 뜻의 스텔스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2012년 당대표가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신이 됐고 또 이후에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황우여 대표 이후에 임기를 마친 당대표는 없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교육부 장관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저렇게 한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가다가 화학약품을 씻어야 되는 저를 만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저런 일도 있었던 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했던. 예. 네.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당내에선 일단 뭐 관리형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자 반면에 혁신을 외쳤던 일각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반응을 내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관리형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황우여 대표 체제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다음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관리형 당대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에 나타난 비밀을 받들고 어떤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 나갈지 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엔 가장 논란이 될 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당대표 어떻게 뽑느냐잖아요. 전당대회 룰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이나 비윤계 등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당원 투표 100% 룰을 이참에 바꾸자. 그래야 민심과 괴리되지 않는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잠재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윤계 또 영남권에서는 바꿀 필요 없다.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을 만났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소식을 앞으로도 좀 더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나 하나 죽이겠다고 서로 달려들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이었죠.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총선 직전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당이 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복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꼼수 복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신은 억울하다, 마녀 사냥을 당했다, 그리고 복당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이제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단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탈당을 일부 세력에 의해서 강요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세력에 의해서 강요당했다. 일부 세력이 누굽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비명계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따져보면 지난해 1년 전 비명계가 물론 비판을 했지만 비명계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일부 세력이 아니라 지도부 자체의 어떤 압박에 때문에 결정적으로 탈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나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투자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자 이제 지도부도 다른 의혹들은 모르겠는데 상임위 중에 일과 중에 코인 투자한 것은 우리가 좀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잠시 떠나겠다고 탈당을 한 겁니다. 자, 김남국 의원 논리대로면 일부 세력의 이재명 대표도 속아 넘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말 나온 김에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중에 코인 투자했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후에 본인이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에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재벌 방지를 약속하라 이렇게 강제 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